우리 상현이가 안 왔을 때 한 13번까지 보긴 했는데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서 정리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쉬운 거는 금방금방 넘어갈 거고. 한데 자, 1번은 난이도 하의 문제죠. 얘는 X축으로 A,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거라서 여기다가 적용해주면 그 결과가 A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걔가 얘랑 똑같아야 되죠. 그럼 A는 2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3이 나와서 더하면 마이너스 1, 이게 정답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2번. 그 다음에 이제 원점 직선 대칭 이동을 한 점을 각각 ABC라고 할게요. 자, ABC 부호를 먼저 정해보면 Y축은 X고 반대, 그 다음에 그 B는 원점이니까 둘 다 부호가 반대, Y는 X는 저기 자리가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3개 더한다면 3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비티 G는 12 나누기 3은 4고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3번이죠. 3번이 이제 3번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어요. 개념원리 스텝 2나 실력업 문제나 혹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교집합이나 합집합의 최대 최소거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총평을 하자면 그 최대 최소 문제는 살짝 처음엔 헷갈릴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간단한 것만 정리하면은 크게 그 기준대로 가면 크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 근데 이거는 거기서 한 번 더 꼬은 문제예요. 그 더 꼬은 포인트가 뭔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래요. 먼저 조금 어려운 내용 중에 교집합의 최대 최소의 가장 디폴트 개념을 봐볼게요. 참고로 교집합은 합집합과도 개연성이 있는데 우리 원수의 개수에서 A, B의 합은 A의 개수, B의 개수 빼기 A 교 B로 표현할 수 있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근데 대개 우리가 푸는 많은 문제들은 A 인원수가 몇 명이다라고 고정을 해주고 B의 인원수도 몇 명이다 고정을 해주는 바람에 교집합이랑 그렇게 고정이 된 상황에서 교집합이 작아지면 더 많이 빼지니까 얘는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고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그런 반대의 관계를 띠고 있어. 따라서 얘가 가장 작아지는 환경에서 얘는 최대값을 가질 거고 얘가 최대값을 갖는 환경에서 얘는 최소값을 가게 된다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이 상황을 이해해보자. 기본적으로 아직 이 문제에서 사용된 걸로는 접근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은 A, B라는 두 부분집합,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의 모든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야. 근데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다 뭘 안 넣으면 되는 거지. 자, 그거를 내가 손바닥에 비유를 하자면, 자, 생각해봐봐. 이거가 교집합에 집중을 해볼게. 교집합이 언제 가장 커질까? 두 개가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더 큰 놈이 작은 놈을 품었을 때, 자, 다시 말해서 A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최대를 가질 거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합집합은 최소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으로 교집합은 NB를 갖겠죠. 최대값으로. 노란색으로는 합집합의 최소로 NA를 갖겠죠. 노란색은 이제 합집합을 가리킨다는 거 여기서 같이 봐봅시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쉬워. 자, 그럼 언제 그 교집합이 최소가 될까? 야, 우리 공통된 거 없어해. 그래서 야, 멀어져. 야, 너 싫어. 이렇게 해서 멀어졌어요. 만약에 지금 이 그림 맨키로 충분히 U가 넓어서 A, B가 완전히 이렇게 격리될 수 있다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교집합의 최소값은 공집합이 될 거야. 최소값은 말이지. 그리고 합집합의 최대값은 몇이 되겠어요? 이거 두 개 그냥 더한 게 되겠죠. 근데 이러면 문제가 너무 재미없어서 이렇게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도 또 내려면 역공으로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비율을 큰 방이라고 비유해. 큰 방. 방이 커서 우리가 서로 충분히 멀어질 수 있었다. 자, 근데 대개는 저렇게 충분히 멀어지기에는 작은 그 U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얘네가 최대한 이렇게 낑겨서 멀어지더라도 이렇게 약간의 그 교집합을 만들면서 U를 꽉 채우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작은 방의 상황에서는 NA하고 NB를 더했을 때 그 NA하고 NB의 합집합이 NA하고 그 A하고 B의 합집합이 U를 꽉 채우는 전체 집합이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대부분의 작은 방에서는. 이 포인트까지 짚고 가실게요. 자, 그럼 이 포인트에서 이 관계식을 빌리면 이 합집합이, 그러니까 이걸 변형해 볼게. 교집합을 중심으로. 자, 얘를 교집합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면 NA 더하기 NB 해서 이렇게 얘를 1로 이항시키고 얘를 1로 이항시키게 되면 합집합을 빼는 그런 식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요, NA 더하기 NB에서 전체 집합을 뺀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고, 당연히 그 합집합은 최대값이 되고 그게 NU로 최대값이 되겠죠. 이거를 뭐 기본 개념만 지금 나간 것 같아서 정리를 안 해봐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게 한 30~4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언제 설명을 해도 이거하고 똑같은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내가 미안하지만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를 프린트로 다 정리해서 주긴 할 거야. 그래서 그 키워드, 교집합의 최대 최소라는 키워드로 요 내용들이 다 이제 기입돼서 나갈 거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냥 좀 미리 공감을 느낀다고 생각해. 첫 번째 봤을 때는 부분 공감, 그 다음에 중등도의 공감, 많은 공감, 그 다음에 서면적인 정리,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하시면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많은 시중 문제집에 나와 있는 디폴트예요. 거의 요걸로 다 풀려요. 근데 이 문제는 자, 이제 드디어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읽어볼게. 여기다가 이걸 좀 남기는 게 좋으니까. 이 3번 같은 문제는, 자, 전체 집합이 지금 100명이에요. 그 다음에 AB 전자기기를 선호하는 각각 모집합 A, B라고 했을 때 A를 선호하는 학생보다 2배 많았대. N, B는요 2배였어요. N, A에.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때 이제 A를 좋아하는 학생 중에 B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 그러니까 A만을 좋아하는 학생이 20명이었다. 우리 개념 원리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원소의 개수, 미지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라는 우리 매뉴얼이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줄게. 그래서 A, B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얘가 20명이라는 거야. 자, 이거고 전체가 100명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지금 조금 특별한 조건이 있다면 2배? 이거 좀 일상적이지는 않은 조건이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영역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그런 활용, 그러니까 변수 설정을 해서 수학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그 과정이 x를 설정함으로써 어버버 하던 거를 분명히 계산식을 셀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집합이 어쩌고 저쩌고 모두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교집합의 개수를 한번 x로 정하게 된다면 a의 개수는 20 플러스 x니까 얘가 40 플러스 x가 되기 위해서 얘는 40 플러스 2x가 되기 위해서 얘는 40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럼 20 플러스 x의 2배가 2x 플러스 40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렇게 암산을 하셔도 돼요. 암산하시면 y로 두시고 그 관계식 넣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다 지금 우리가 이쯤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용하는 조건을 집중해 보면 저 100명이라는 걸 사용을 안 했어. 저 100명에서 이거를 다 빼주게 되면요,
60 플러스 2x를 빼주게 되면요 40 마이너스 2x거든. 40 마이너스 2x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얘랑 어떻게 다르는지를 보면, 자 봐봐. 지금 다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x가 줄어들면, 즉 교집합이 줄어들면 이제까지는 합집합이 커지는 구조였죠. 근데 여기다가 봐봐. x가 줄어들면 얘도 줄어들고 이거 다 더한 게 줄어드는 구조니? 자, 더 쉽게 봐볼게요. 자, x라는 교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이걸 다 더한 a 합집합 b는 60 플러스 2x인데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잖아. x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는 녀석이고 감소하면 같이 감소하는 녀석이란 말이야. 우리가 알던 상식이랑 다르다 이거야. 왜 이런 길이 발생이 됐냐면 여기서는 그 교집합이랑 합집합이 한정된 파일을 나눠 먹다 보니까 내가 더 가져가면 제가 제로섬 게임이 됐던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같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된 거야. 이 관계식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별한 설정이 걸려있는 애들이 하도 이거를 그냥 매뉴얼에서 갖고 오니까 너네 한번 주먹하라 하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출제자 의도는 그런 게 이제 다 담겨져 있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얘도 또 방법 만들어요? 그럼 또 다른 방법 만들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걸 다 아우르는 본질적인 논리가 뭐냐면요. 그 관계에 집중을 해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교집합이 커지게 되면 합집합이 동시에 작아지는 걸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그걸 식이 대신해주고 있는데, 자, x가 커질수록 얘네는 커지면서 얘는 작아지죠. 원래는 얘하고 얘하고 친구였거든? 교집합이 커지면 합집합이 줄어들면서 이 외곽에 있는 녀석이 교집합과 친구야 고맙다 나도 같이 커진다 이거였는데 여기서는 둘이 싸웠네?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져요. 이런 특징을 파악해 주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볼게. 얘가 최대가 나오기 위해서는 적으로 돌아왔던 이 친구가 가장 작아져야 되거든? 일단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음수는 될 수 없어. 사람의 도수는 음수로 정의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얘가 가장 작아지는 0일 때, 즉 x가 20일 때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정리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빌드업을 좀 길게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복합적인, 사실 이 문제는 요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낼 수도 있는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만난 김에 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보는 의미가 있었으니까 요걸 지금 뭐 나름대로 정리해 보셔도 좋고요. 프린트로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거 혼자 다시 고민해보시다 안 되시면 질문하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전체 집합이랑 A, B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요거에 모두 만족하면 이 식이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우리 이거 많이 풀어본 문제예요. 뭐 드물어가는 법칙이나 부비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해주면 되는 거거든. 자, 요거는 이 여집합을 안에다가 드물어가는 법칙을 이용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자, 이거를 이제 나하고 하지 않아서 내 용어가 생겨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역의 색칠을 되잖아요. 이거를 나는 순수 A라는 단어를 쓰거든. 진짜 순수하게 A만 들어가는 녀석이라고 해서 이러면 내 용어에 대한 전달이 끝났고. 자, 그럼 보자. 교집합이랑 순수 A랑 합치면 얘는 결국 뭐라는 소리니? A라는 소리잖아. X는 A인 거예요. 그래서 B-A의 모든 원소의 합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집합 표시해볼게요. 자, 1, 3, 5, 7 머릿속에 메모리 들고서 3, 5, 7 들고 왔어요. 자, B에서 A 성격을 띠는 동그라미 제거해주면은 답이 1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난이도 중하 문제였고. 그 다음에 5번. 원이 있고요.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원 위에 돌아다니는 점이라는 걸 최소값 구하는 거네. 근데 원 위에서 움직이는 P 동점,
X축에서 움직이는 Q 동점이 두 개인 상황이야. 딱 그림을 그려보죠. 자, 2,3이고, 자, 원의 반지름이 루트 5라서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9보다는 작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축보다는 크니까 원은 여기를 이렇게 좀 넘어가는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이렇게 원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축에 움직이는 Q점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여기가 Q고요. 여기 돌아오는 P점 뭐 하나 찍어보죠. 이렇게 P. 그 다음에 0,1.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는 2나 저기 몇이 되죠? 그러니까 1이 이쯤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X가 0일 때 Y-3은 1. 그러면은 Y-3이 플러스 마이너스 1 4또는 2거든요. 2하고 4거든요. 그래서 A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기 AQ 이 녀석이랑 그 다음에 PQ 이 노란색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 대칭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저기 곡선이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알기 힘든데, 이 A를 고정점 A를 그 동점이 아니라 그 저기 고정점을 이렇게 0,-1로 이동하게 되면 저기 있는 이 노란색이 얘로 대체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동점이 두 개이긴 하지만 이제 최소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겠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질러가는 이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그걸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2,3과 0,-1 사이의 거리는 4, 16, 루트 요거고요. 그거의 반지름인 루트 5를 빼주게 되면 이게 5, 4, 20이니까 2루트에서 루트 5 빼는 거니까 루트 5가 되겠죠. 정답은 5가. 자, 역시 또 난이도 중하 정도 되는 문제였고요. 저 대칭 이동도 막 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또 되게 많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례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6번입니다. 자, 이거 도시락 유형이죠. 그 개념원리에 나와 있는 유형이야. 우리 그 집합의 연산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유형으로 왜 도시락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봐봐. A하고 B의 성격을 한번 봐볼까요? 자, 2, 4, 5, 8 머릿속에 담고 2, 3 동그라미 쳤어요. 2, 3. 자, A, B는 되게 평범한 적당한 교집합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집합이에요. 근데 X 합집합이라는 행동을 같이 했더니 두 개가 같아졌대. 그러니까 X가 도시락 싸 들고 A, B를 중재해서 A, B를 통일을 만든 거거든. 그래서 X가 싼 그 도시락의 성분을 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X가 반드시 챙겨가야 될 도시락이 뭐겠어? B가 갖고 있지 않은 5, 8을 챙겨가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갖고 있지 않은 1, 7을 챙겨가줘야 돼요. 반드시. 얘는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얘네만 챙겨가면 일단 가족권은 만족을 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이런 생각이 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챙겨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얘가 2를 만약에 추가로 챙기더라도 가족권만 봤을 때 상관없어요. 어차피 합집하면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도시락 유형은 뭘 부여하게 되냐면, 이 통일을 위해서 가져가는 그 필수적인 요소를 골라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합집합에 의해서 만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도시락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나조건을 통해서 이게 좀 추려지겠죠. 자, B하고 교집합을 하면은 1, 2, 7이래. 이거 되게 실수하기 좋아서 난 별표를 주고 싶어. 자, B에 보시면 1, 2, 7이 있어요. 자, 교집합으로 1, 2, 7이 나오려면 그 교집합의 그 당사자 둘 다 1, 2, 7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뭘 또 고려해줘야 되죠? 3이 없다라는 걸 반드시 고려해줘요. 이걸 많이 빠뜨려. 만약에 3이 포함되게 되면 교집합에 여기 3이 늘어나게 되거든. 그래서
저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얘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고 있다는 그 실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야. 자, 그럼 정리해볼까? 지금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 8개의 숫자가 갖고 있어요. 그냥 바로 써볼게. 근데 기본적으로 부분 집합은 2의 8승이야. 근데 지금 도시락을 싸들고 가야 되는 게 반드시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 2, 7이 중복되니까 1, 7은 반드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반드시 싸갔으니까 뭐 잘 챙겼어. 근데 반드시 싸가야 될 게 2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빨간색에서 2 하나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3은 반드시 가져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빼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결정이 나버린 게 6개니까 답이 2번,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온 거냐? 반드시 무언가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그 부분 집합의 응용 형태로서 도시락 유형과 교집합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요소들을 메모를 하시면 돼요. 도시락을 다른 데다 껴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7번. 7번은 내가 그 2번 회차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설명을 준비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명제에서 진짜 어려운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부정이거든요. 부정. 그래서 내가 진짜 인터넷도 찾아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왜냐면 이 부정의 사람이 되게 헷갈린 거. 한 가지 진짜 절대적인 사실 좀 정리하고 갈게요. 먼저 나중에 또 헷갈리기 전에. 원 명제가 참이면요. 원 명제. 자, 진리표를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그거의 명제의 부정. 그것은 무조건 거짓이거든요. 원 명제가 거짓이면은 그 부정은 반드시 참이에요. 자, 일단 이걸 주의식 교호로 먼저 한마디를 깔아놓고요. 그럼 왜 그렇냐? 우리 조건과 부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조건과 명제. 조건이란 단어와 명제와 구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서로 다른 단어지만 이제 같은 영역에서 배우잖아. 그 조건엔 변수 x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변수 x. 그래서 변수 x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이 되는 녀석이라 이 자체만으로는 참 거짓인 걸 몰라요. 명제는 참 거짓이 결정이 가능한 거죠.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어떻게 결부시키냐면은 변수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해주면 명제가 되거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조건은 그냥 국경을 나눈 거 그 자체야. 국경을 나눠서 내가 대입하려는 게 여기 있는 값을 대입하는지 여기 있는 값을 대입하는지, 참고로 얘는 진리집합. 진리집합이 뭐죠? 그 조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진리집합이야. 그래서 그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그 여기 환상의 나라, 천국, 여기가 이제 진리집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입하려고 하는 값이 여기서 뽑아온 거라면 그걸 대입해서 만든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될 것이고, 여기서 뽑아온 거면은 이제 거짓인 명제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명제와 조건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내가 이제 원 명제를 부정을 하게 되면 우리 조건의 부정은 제일 쉬워요. 명제의 부정은 어려운데 조건의 부정은 되게 쉽거든. 조건의 부정은 그 진리집합을 여집합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이 조건에서 환상의 나라는 여기였거든. 참이 되는. 근데 그 조건을 부정하면 이제 환상의 나라가 여기가 돼서 참이었던 영역이 자기는 원래 천국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이 거짓이 돼버린 거야. 이런 게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조건을 부정할 때 어떻게 배워요? 어떤 등호가 들어간 식은 그 등호가 뭐 짝대기를 그어라, 이게 그냥 교과서거든요. 부등호는 총 3개의 결정이 있으니까 이걸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뭐뭐 이다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고치는데, 자, 이런 식의 설명의 문제점이 뭡니까? 되게 애매한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에 해당되는 뭐 어떤을 부정하면 뭐 모든이 됩니다.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됩니다. 약간 그 와닿는 거는 그냥 쌩까버리고 저렇게 그냥 외우라고 시키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정리할 건 정리해 봅시다. 어떤이라는 그 말이 자, 이게 먼저, 이게 없을 때 이 식은 뭔가요? 조건이죠. 창호식 모르니까. 근데
이 앞에 이발이 붙게 되면서 얘는 명제화가 된 거야, 그치? 어떤 x에다가.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녀석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닐 때 참을 주겠다라는 그런 암시죠. 모든이라는 녀석은 여기 있는 판단해야 되는 그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을 때 참을 주겠다라는 명제화 장치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건 여기까지 다 교과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근데 좀 지루해지려고 한다 내용이겠지. 그래서 내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오늘의 퀴즈. 자, 모든 모든 필요 없어. 한국인은 A형이다. 자, 이건 명제인가요? 명제죠.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거는 통상 이제 모든 한국인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나도 A형이 아니니까. 거짓인 명제인데, 자 그러면 명제니까 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이 말대로라면 부정은 무조건 참인 명제겠죠. 그 부정이 뭘까요? 부정. 자, 1번. 한국인은 A형이 아니다. 우리 아까 그 외운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 한국인은 A형이 아니다. 그럼 이 한국인은 A형이 아니다라는 문장의 그 문해력을 발휘해서 그 문장을 해석하면 뭐예요? 너 한국 사람이야? 그럼 너 A형 아니겠네? 라는 말이 돼버리죠. 그 말뜻이. 근데 그건 또 아니잖아. 나 한국인인데 A형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뭔가 이렇게 공식처럼, 그러니까 특히 이 글에서 공식처럼 뭘 스위칭하는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이 편한 건데. 자, 그럼 이렇게 정답 공개를 해보면, 한국인이지만 A형이 아닐 수도 있다거든. 납득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교과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 비슷하게 명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여름에는 꽃이 핀다 이런 문장형 명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메인으로 다뤘던 명제가 뭐예요? 조건 두 개가 결합해서 명제화된 이런 명제를 다뤘죠. 이런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 명제도 부정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전체로. 자, 그러면 또 이거 잠깐 킵해두고 다 같은 결이거든. 이거의 부정은 뭘까요? 1번. 결론만 부정합니다. 그냥 이걸로 OX 퀴즈.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자, 솔직히 감이 안 오죠. 뭔 말인지 모르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교육과정 외라서 이걸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이걸 안 묻는다고 했는데 이게 녹아져 있는 그 예시 문장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잠깐만 교육과정이 아닌 걸 언급한 거야. 자, 그럼 어려운 얘기 하면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밝히는 과정은 우리 교육과정 내에요. 얘가 참이기 위한 진리집합의 조건이 뭔가요? 이 벤 다이어그램이죠. 근데 그 부분집합에서는 이 교집합인 게 같은. 자, 보세요. 이 두 개인 거죠? 이 두 개일 때 이제 이건 참이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P가 Q의 부분집합인 걸 가리키는 집합의 연산변 5가지 외웠었죠. 기억 안 나시나요, 혹시? 솔직히 좀 한지 오래돼서 좀 이렇게 힘이 나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여러분 지금요, 절대로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너는 이거 왜 몰라? 좀 정신하자. 이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똑같은 얘기, 우리 시험 때까지 반복할 거니까 지금 한번 그냥 공감만 하시면 돼요, 제발. 그러니까 이거 갖고 막 너무 울먹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왜냐면 어차피 모르는 걸 알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거를 다 쓰는 거는 조금 지금 막 너무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하는 거고, 자,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한 1분 내로 그냥 마무리 지을게요. 그 지금 5번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 작은
여자들이 모여서 큰 집단을 이루어 전체가 되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이 식이 있으면 이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순수 P가 공집합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지만 한국인 중에서 저기 A형이 아닌 게 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네 둘이 말을 왜 꺼냈냐? 얘는 이렇게 문장으로 해서 충분히 이제 교육과정 안에서 명제 부정을 물을 수 있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얘네 그 집합으로 그림 그려보면은 이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 모순되는 게 있어요. 너 교육과정에서 안 된다며? 야, 이거 문장이잖아. 문장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다들 이렇게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가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그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명제에서 난 제일 어려운 포인트가 이 부정인데,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 문제 자체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자, 명제 부정이 참여인 것은, 자 여기서 좀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낯빛이 밝아질 수 있는 얘기. 부정이 참이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할 것 같아요? 오케이, 나는 말을 잘 들으니까 이거 부정에서 참인지 볼게. 부정에서 참인지 볼게 이러고 계시거든요. 근데 말했지. 부정의 참이라는 건 원명제는 뭐야? 거짓이라는 거잖아. 그냥 이것 중에 거짓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들고 막 시간 촉박하고 이러면은 긴장되는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 듣잖아. 그래서 그런 실수하는 거 하나 경각하고 가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거 그냥 원명제 거짓인 거 고르는 거예요. 너무 말 잘 들어서 다 거짓 처리하고 있으면 이제 얼굴에서 기름 나오기 시작하죠. 네. 자, 가볼게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한번 그냥 보여준 거 스탬 치고 요거 하고 넘어가 볼게요. 원명제 거짓인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얘가 그 거짓인 거 고르려면 공집합인지를 봐야 되고요. 얘가 전체 집합이 안 되는지를 봐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봐볼게. 전 6이 양의 약수니까 1, 2, 3, 6이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그러니까 1, 2, 3, 6 중에 여기 안 들어간 애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럼 들어간 애 있어요. 자, 이건 x가 7보다 작다. 다 들어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공집합이면 거짓이에요. 1이 아니고, 그리고 자, 이게 이퀄일 때는 또는이지만 not equal일 때는 and죠. x가 1도 아니고 2도 아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도 아니고 2가 아니고 선생님 1, 2 다 있는데요. 자, 이거 판단하는 거. x가 만약 3이 되면 1하고 2가 동시에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아닌 녀석이 존재하니까 얘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인데, 자, 4번 먼저 봐볼까? 자,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요? 다 대입해요? 아니에요. 그 x, y가 u에서 뽑아가는 거고 둘이 같은 걸 뽑아도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논리. 내가 110보다 작은 걸 봐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 제일 작은 걸 꺼내서 분석을 해볼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학교에 전학을 갔어. 내가 그렇게 짱이 되고 싶어. 그러면은 밑에부터 도장 깨게 골라요? 아니잖아요. 너네 중에 짱 나오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갖고 짱을 먹잖아요. 가장 큰 거 대입해갖고 작은 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6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 곱하기 6의 3 곱하기 6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 36이니까 108이란 말이야. 작단 말이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인데, 이것도 2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 가장 작은 놈이 작은지를 보면 되는 거죠. 자, 2보다 어떤 애가 작은지를 보려면, 싹 다 작은지를 보려면 가장 큰 놈이 작은 걸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공집합이 아닌 건데, 아까 어떤 이니까 가장 작은 1을 대입해도 성립이 안 되니까 얘는 공집합인 거죠. 자, 그래서 명제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갈피가 부정이라는 단어에 꼽혀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번이요. 자, 조건제 집합을 좀 이해를 해볼까요? 얘는 A, B라는 애를 원소로 이렇게 카운팅을 한대요. 근데 더해서 10이 나온대.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샘플링 해볼까?
A가 10이면 더해서 10이 나오는 B는 0. 이런 거 원소 하나, 이런 거 원소 둘. 오케이, 이런 거 맨키로 한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 이런 게 전대집합. 그래서 어디까지가? 0,10까지 가겠네. 문제 읽으면서 깨닫거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자. 그 진리적 PQ라고 했을 때 순수 P의 원소의 개수는 구하는 거죠. 일단 P하고 Q를 알아볼까? 이거가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4분의 D가 실근은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시근을 포함하므로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이걸 만족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P 진리집합에 대한 거였고, 그 다음에 Q는 원을 나타낸다. 원의 결정 조건은 반지름이 0이면 원이라고 안 하죠. 0이면 이렇게 소멸되는 거니까 0보다 커야 돼요. 이거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스케일 다들 하고 할 줄 아시리라겠고, 혹시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보고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 그러니까 A 마이너스 9, 9 마이너스 A.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얘는 0보다 커야만 돼요.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A가 9보다 작다. Q의 진리 집합은 A가 9보다 작아야 돼. 전체에서 이거 다 성립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대전제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건 진리 집합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크다. 근데 이거는 그 제곱이라는 건 절대값이라는 성격이 같잖아요. 실제로 크기는 더 커지지만. 그러니까 A, B의 절대값이 서로 같거나 혹은 얘가 큰 거야. 의미하는 정수니까 0까지 되는 거고. 자, 이거 되는 거 몇 개 깨닫게 볼까요? 10, 0 되고요. 9, 1 되고요. 대입해봐. 되잖아.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되냐면은 5, 5까지 되겠네. P에서. 자, 그럼 이 P에서 Q에 해당하는 거 제껴주면 되는 거죠. 9보다 작은 거는 이제 제껴줄 거. 미안해. 그냥 이걸 좀 이렇게 다 해놔야겠다. 이렇게 보기 좋을 것 같아. 9, 1, 그 다음에 8, 2, 점점점점 해서 5, 5까지야. 그쵸? 이게 A의 제곱이 B제곱이 큰 케이스야. 그쵸?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9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8부터 이거 날려주면 되죠? 두 개 낫겠네? 그래서 그 개수는 두 개다. 이게 2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조건이 뭐 맨날 이렇게 뭐 나오겠니? 이 문제에서만 잠깐 이런 설정이 나왔다 사라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일회성으로 나오는 조건들은요, 그러니까 얘들 열었는데 근해 공식만 시켜. 그럼 근해 공식 나오자마자 문제도 아니고 풀잖아.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해하는 데 좋은 방법은 그 대입 샘플링을 하는 게 상당히 이 문제를 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리적인 행동이거든. 네, 그래서 그런 문제였고, 난이도는 중중하. 설명 자체는 좀 들을만한가요? 9번 볼게요. 자, 그 교집합 두 개 만족시키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중상 3 정도 되는 문제인데, A는 원 위에 있는 점을 가리키죠. 그 점이 원소래. 요거는 이제 절대값 우리 그릴 줄 알죠. X-1의 절대값은 이렇게 1에서 이렇게 싸져 버리는 V자인 거. 요거 안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 자, 얘는 어떻게 돼요? x-2의 제곱, y-3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13, 이게 요게 2. 자, 이렇게 되는 친구야. 그죠? 4, 9, 13, 오케이. 자, 그럼 2,3을 중심으로 하고요. 루트 2니까 이렇게 좀 귀여운 녀석이네. 이렇게요. 자, 이런 녀석을 이게 뭐예요? 교점이 두 개라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한 가지 파악할 수 있는 건 m이 음수가 되면 이렇게 돼서 항상 음수가 되니까 저도 절대로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렇게 말이에요. 지금 1이고 여기 2니까 잠깐만요. 아이고 잘못 그렸다. 누구로 옮길까? 얘를 잘 그렸으니까 동그랗게 옮길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한다면요. 자, 이것만 좀 다시 볼게요. 뭐 이렇게 좀 대충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건데 우리 동영상으로 봐볼까요? m이 커지면 이렇게 뾰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m이 작아지면 더 이렇게 넓어져서 오히려 안 만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떠한 그 순간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쪽 부분을 1번, 이쪽 부분을 2번이라고 했을 때 그 m이 커짐에 따라서 2번이 접하더니 두 개를 만들고 아직까지 1번은 안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더 진행이 돼서 1번이 접해서 나도 만나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두 개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2번이 그 접하는 그 상황의 다음 상황부터 1번이 접하기 직전까지가 바로 이제 그 두 개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2번의 식은 x가 양수일 때니까 y는 m의 x-1이고 1번은 x가 음수일 때니까 y는 -m의 x-1.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가 접할 때 m의 값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럼 원과 직선의 접선은 가장 쉬운 게 그 중심과 저기까지 거리.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만 좀 쉴게요. 요거까지 하고. 더러워졌어. 자, 2가 접하는 상황을 볼게요. 자, 그러면 원과 중심 사이의 거리. 중심이 2,3이고 m의 제곱 더하기 1의 루트. 그 다음에 2,3을 대입해 주시면 m-3. 그게 뭐랑 똑같다? 반지름이랑 똑같다. 자, 이거 풀어주시면 되죠. 곱해서 양면 제곱해 주시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 그게 2m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이거를 풀어주면 m제곱 플러스 6m 마이너스 7 이퀄 0. 7일 마이너스 돼서 m이 마이너스 7 또는 1인데 아까 m이 마이너스일 때는 불가능했었죠? m이 1일 때 접하는 거야. m이 1일 때 접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1보다 커져야 2점 스타트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1접 1상을 그려볼게요. 1 접을 때 똑같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그 2,3을 대입해 주시면 2,3 m 플러스 3 이렇게 그게 루트 2다. 요거니까 그것도 똑같이 제곱해 주시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에 2에 m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m제곱 넘겨주면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7 이퀄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니까 m이 7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저거 안 됐었죠? 마이너스 1은 7 이렇게 돼요. 모든 정수의 합은 그러니까 2부터 6까지 다 더하는 거죠. 자, 이거 더할 때 마지막 팁. 자, 2 더하기 3 더하기 플러스 점점점에서 그 6을 더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 수학 1에서 수열에서 배우는 건데 잘 봐봐. 여기 5고 8이고 8이죠? 이렇게 1등 꼴등 2등 꼴등 3등 이렇게 더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8, 8, 4니까 16 해서 20 나오는 거야. 맞지? 8, 8, 4 이렇게 답이 20이에요. 자, 잠깐 끊었다 가고요. 10번 평행이동 대칭이동인데 루트는 평행이동 한다는 말이 그 Y축의 대칭 딱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 어떤 fx, y를 내가 평행이동을 이렇게 잘했어.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x축 대칭을 하려고 할 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인가요? 아니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인가요? 1번, 2번? 1번에 2번이에요. 이렇게 통째로 마이너스예요? 2번 마이너스예요? 2번이에요. 네, 2번이에요. 이게 헷갈린 코드라서 네, 확인해봤고 그냥 y에만 딱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그럼 통째로 마이너스 붙이면 그 여기 y는 2를 중심으로 뒤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3에 1만큼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 루트 3 루트 3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평행이동이 끝났어요. y축의 x에 대한 부호 반대. 그럼 여기 마이너스 x가 생기면서 여기 다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얘가 얘랑 접했대. 자, 저 녀석은 x제곱 y-3의 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여기 16. 자, 반지름이 4. 자, 그래서 거리가 4예요. 뭐가? 0,3. 여기 a제곱 b제곱 하면은 3하고 1이니까 4, 2분의 그 다음에 0,3 대입하시면 돼요. 0 대입하면은 k고 3 대입하면 k-4 절대값. 모든 실수 k값 k-3은 절대값이 8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 그럼 따라서 k는 11 마이너스 5 11 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다 더하면은 저기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중요한 건 나왔다. 우리 수학과의 조건 부분인데,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그러면 진리집합 라지 P가 더 P 쪽으로 요런 관계를 의미하죠. 자, 잊지 마세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진짜 이렇게 Q를 진부분집합으로 가질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항상 같이 있다는 걸 또 빠뜨리지 마세요. 너무 부등호처럼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Q는 충분 조건. 부등식을 바로 써볼게. 자, Q만 지금 저기 다 명확하죠. 1하고 3의 사이 구간, 개구간.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진리집합 뭐죠? 1이죠. 1 하나. 부등식인데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1하고 3 사이 구간 중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1하고 3 사이 구간인데 또는이니까 다 가져와, 다 표시해. 이렇게 Q의 진리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P는 Q를 삼켜야 된대. P가 이제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그려줘야겠네. 그 다음에 Q가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Q가 지금 동네 북인데 얘가 또 충분 조건이 되려면 요렇게 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종류가 다르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높이를 다 다르게 했어요. 이거 이제 수학상의 부등식에서 기준값이 정해지지 않는 이런 거를 이제 기무빙 유형이라고 하거든. 너무 내 단어를 만들어서 혼란을 주나? 그러니까 기준값이 정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있잖아요. 저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러니까 이거는 등호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 등호.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런 그림이 성립하기 위해서 이 판단이 어려운 친구는 없을 거야. 근데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가 딜레마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판단을 위해서 B가 3보다 커야 되는 거를 판단하는 게 직관적이니까 이걸 판단하지 못하는 학생은 없을 거야. 근데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 거거든. 자, 잘 보세요. 지금 정답 공개, 족보 공개. 속내가 시커하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 이 경우만 빼고는 다 등호가 들어갑니다. 일단 약간 주입식으로 족보만 민선 제시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둘 다 색칠이죠.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빵꾸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거를 좀 공감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극상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 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만약 같아져서 얘가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요, 하극상이 벌어져요. 더 작은 범위에 있는 녀석이 감히 형님도 안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값이 갖게 되는 하극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얘도 여기 올라가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차라리 대놓고 나쁜 사람이 낫지만 속내는 시커먼데 겉으로 깨끗한 척하는, 이런 식으로 또 스트라인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그 문제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요거를 뽑아내고 이제 이거 푸는 거야. 정월 최소값. 자, 지금 B는 3이 최소값이고요. N은 1이 최대값이거든요. 그게 좀 달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A 먼저 가볼까? 이게 가장 작아져야 돼. 나 B가 좀 더 쉽다. 자,
자, b가 3부터 계속 증가하는 애거든? 그럼 가장 작을 때죠. 그래서 4의 제곱이야. 이건 쉬워서 이거 먼저 했어. 일단 요거는 a가 1보다 작은데 어때요? 그 가장 클 때가 1인데 그게 아니야. a가 그 실수니까 마이너스 3일 때죠. 그래서 그런 거 좀 다르다. 얘는 최대값이고 얘는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이게 0일 때. 그래서 16이 답인 거야. 나 또 12번 나왔어요. 12번도 좀 헷갈려지는데 여기서 디귿도 얘기할 거 있고요. 12번도 조금 명절 기니디 문제 녹화되고 있으니까요. 돌려보시고요. 일단 그 절대방정식 좀 정리해볼까요? 절대방정식. 절대방정식이 뭐냐면은 절대방정식이 뭐예요? 항상 성립하는 거죠. 절대방정식도 항상 어떤 근으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방정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이름을 갖는 친구가 요 녀석이에요. 얘하고는 완전 진료제법이 똑같아. 알아두세요. 근의 공식을 외우는 것처럼. 자, 실수의 제곱이나 절대값의 성질은 음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0을 대입하면 0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음수는 될 수 없어요. 그 제곱이라는 건 다 그거야. 절대값이든. 그럼 생각해봐. 더 이상 0이 나오는 게 플러스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로 상쇄되는 시나리오로 0이 나오는 과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오로지 각각이 0인 요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절대방정식의 진리집합은 오로지 각각이 0인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하고 진리집합이 A, B는 0, 요거하고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똑띠 같은 말이에요. 이거하고. 너무 당연한 거라서 얘는 저 그냥 박아주시면 되고, 다른 말장난만 없다면요. 자, 얘는 A 제곱이나 B 제곱 같은 거, 이건 또 뭐하고 같겠어요? 절대값 같은 거잖아. 같은 말이죠. 이거 인수분해서 풀면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라는 게 결국 절대값 같다는 말이잖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누가 더 큰 전제인가요? 얘가 더 큰 전제예요. 왜냐하면은 난 00으로 같을 수도 있는데 나는 11로 같을 수 있지롱. 너 이거 없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를 뭐 A, B가 0이다 이렇게 하기 위한 조건이 뭔가요? 이것도 기억하기 좋은 거. 이거 중학생 버전 고딩 때도 저거 나오죠? 뭐냐면은 자, 복소수가 지금 인간이 밝혀낸 수의 가장 큰 범주예요. 복소수는 두 개로 이분돼요. 하나가 실수고 하나가 허수로 이분이 되죠. 또 실수는 두 가지로 이분이 돼요. 하나는 유리수, 하나는 무리수로 이분이 되죠. 자, 잘 보세요. 내가 이걸 왜 그랬는지. 자,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무리수라면 다른 근은 그 무리수에 대한 켤레예요. 하나 눈탱이 감탱이. 자,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허수라면 다른 근은 그 허수에 대한 켤레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요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개수가 실수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이런 다른 경로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A, B, C가 만약에 유리수 조건이 있었을 때는 두 개가 같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었다라는 거야. 얘가 더 크죠? 얘는 A, B형 대고에 따면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 문제가 디귿인데 우리 절대값이 나왔을 때 이런 기니디 문제 많이 어떻게 하냐면은 제곱 많이 때리거든요. 왜냐면 제곱이면 절대값에 대한 면책이 생기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지옥불에 가까워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그럼 무엇이냐? 기하학적인 의미로 요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바로 요거죠. A, B, C P를 나타내는 게 지금 요런 그림이죠. 얘의 의미는 A, B 사이의 거리거든. 기하학적 의미로 보는 눈을 기르자. 기하학적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P가 나타내는 건 여기인데 일단 Q에서도 요건 성립이 돼요. A, B 사이의 거리보다 A, C 사이의 거리가 더 크니까. 근데 얘가 다른 경우의 수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나는 다른 경우도 있지만 내가 더 큰 존재.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야. 자, 11번은 구간함수로서 구간에 따라 다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저걸 막 잘 따라 그리면 그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A가 지금 양수 A로서 여기를 A로 잡게 되면 그 A 플러스 1은 요거보다 좀 큰 한 2쯤 될 건데 A가 이거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상수 함수래.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이고 여기 또 1을 지나는,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를 지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래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원점 대칭하게 되는 건데, 자, 원점 대칭, 이렇게 그래프를 대칭 이동할 때 우리는 이렇게 특징을 갖는 점들을 대칭 이동하는 게 이제 좋은 팁이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A, A 플러스 1이거든? 그러니까 원점 대칭하면은 여기 이렇게 조금 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 점으로 저 별표점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잘 봐봐. 여기 있는 두 점을 내가 x1, y1 그리고 x2, y2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원점 대칭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가 될 텐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이야. 볼까요? x2, 마이너스 x2 저거 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y2 플러스 y1인데 여기다가 위아래 마이너스 곱하면은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죠? 아, 원점 대칭에도 이 직선은 똑같은 기울기를 갖겠구나, 평행하겠구나. 근데 이 점을 얘도 지나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평행하게끔 그을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몇이었냐면은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여기 1,0을 지나면서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수함수는 y가 이렇게 반대로 되고 뭐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즉 평행삼형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 상수함수니까. 자, 그러면은 요 그 높이는 어떻게 되죠? 그렇지, 이 a 플러스 1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a 여기는 몇이냐? 자, 얘가 그러니까 요거 재면 되는 거죠, 요거. 2죠, 2. 그래서 넓이가 4a 플러스 1이 되는 것인데 그게 48이라니까 요거 12에다가 a는 11이 나오면 4번이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걸 너무 많이 풀어봐서 지금 막 그냥 답으로 정해진 걸 이렇게 슉 가고 있는데, 뭐 실전에서도 이제 이렇게 필요한 점 나누고, 그러니까 잔잔바리 짜잘한 기억이 교과서에 막 개념화 정리되지 않았지만, 아, 직선은 원점 대칭해도 기억이 유지되겠네, 어떤 요런 걸 보는 눈, 이런 짜잘한 잔잔바리 그런 해안을 집중을 해주시고요. 한 14. 14도 또 이제 중요한 연대가 참인 것을 고르는 것은 두실수 저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다 이걸 완전 정식 고쳐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되죠. 요거는 수학화에서 그 절대분식을 정의하기 전에 실수의 기본 성질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얘는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니까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죠. 기억은 맞는 거예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기억은. 니은이 이제 어려운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수학 교과 과정에서 최소값이라는 단어를 다루기 위해서 배웠던 개념이 뭐가 있니? 이차함수가 있죠. 그리고 수학하에서 산술 기하 평균이 있었어요. 산술 기하. 그리고 포시 슈바르츠도 있었고요. 나중에 포시 슈바르츠 그 식에 대한 것도 그 원리를 느끼지, 것도 정리해 줄게. 포시 슈바. 자, 식이 좀 슈바졌죠, 포시 슈바르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최소에서 2분 배우는데, 그러니까 그 고교 과정에서 최소라는 말을 다룰 때 뭐 부등식 뭐 그런 것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우리 좀 두려움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그 맵을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이게 공포감이 왜 생기는지 알아? 그 올드보이 명대사 나오잖아. 이게 어떤 일인지 내가 아웃 오브 컨트롤인 게 무서운 거거든. 그게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경우가 이렇게 정리해보면 공포감이 굉장히 많이 경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외에서 이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그나마의 보험. 그리고 우리 그래서 결국 산술기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산술기하가 뭐 양수 AB에 대해서 뭐 이런 말을 했었을 거야. 뭐 곱을 알면은 뭐 합의 최소를 내고 합을 알면 곱의 최대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정말 얌전하게 곱의 값을 주어줄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곱이 몇이라는 거를 그냥 몇이다 이렇게 예쁘게 주면 줄 텐데 두 개의 역수 관계를 주게 돼요. 그 다음에 합이 일정하다는 걸 주기 위해서 이거 이따가 뒤에 나오거든요. 이 같은 기준이 또 나와요. 두 개 더해서 상수가 되는 이런 거 이름 기억하세요. 윤환형이라고 하거든요. 윤환형 이렇게. 그러니까 악어와 악에서처럼 각각에는 다 변수가 살아있는데 더하면 변수가 사라지는 이런 형태. 그래서 뒤에서 할 건데 그냥 말 나오면 이어서 같이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분자했을 때는 더해서 사라지는 게 명확했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뭐야 왜 역수를 했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 내가 얘를 이렇게 곱하잖아요. 윤환형에서. 그러니까 카테고리 정리하기 좋죠? 윤환형에서 역수에 대한 합이 나왔을 때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딱 그 메모하면 좋죠? 자, 이거 더한 게 뭐야? 3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3을 몰라하고 곱해버린 거야. 그럼 그거를 3분의 1 해주면 면제부가 획득이 되죠. 아무 짓도 안 한 거야. 그쵸?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전개해보세요. 1이고 1이어서 2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a 그 다음에 a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 다음에 전체의 3분의 1. 자, 이거를 봐보실래요? 분명히 위식과 아래식은 똑같은 식인데 두 개가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곱이 일정한 그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한 줄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곱셈은 역수 관계에 덧셈은 윤환형이 필요했던 건데 만약에 덧셈에서 윤환형의 역수 형태의 합이 나오게 되면 적당한 이렇게 수습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역수 형태의 꼴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사실 이따 이 문제 적용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나 이제 새로운 문제라는 것은 결국 어떤 출제자가 산술기하를 내고 싶을 때 그걸 1차원적으로 적용하는 걸 넘어서 그러니까 저런 것처럼 저 윤환형이라는 그 교과서에서 이름 정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저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저런 요소들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으니까 교과서 보고 공부한 친구들은 그냥 저거를 이렇게 딱 자, 이제 문제 진행해 볼게요. 니은은 그래서 이 식을 변형시켜서 얘는 일단 윤환형이라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변형시켜 보면은 요렇게 분배 법칙 해줘서 나열해 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a분의 2b 자, 2b분의 a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2b분의 a 그 다음에 a분의 3c 30분의 a가 역시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안 했지? 2b분의 3c 안 했죠? 그러니까 2b분의 3c 30분의 2b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은 다 둘이 역수 관계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지금 여기서 사용된 문제가 여기서 또 사용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막 여기서는 AB고 여기서는 가나다고 여기서는 라지 AB면은 편안하게 각각 산술기하 때려서 부등식 간의 변변이 덧셈해갖고 우리의 어떤 그 상상 회로대로 뭐 최소값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계가 돼 있으니까 우리 무슨 판단을 해줘야 되냐면 그 등호 조건에서 최소값이 나오죠. 이거 두 개가 같을 때, 즉 a제곱이 4b 제곱일 때가 a제곱이 이제 9c 제곱일 때랑,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동식 컨디션이 나와야지만 이게 최소값이 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얘가 최소가 나오는 상황이 얘가 최소가 나오는 상황을 간섭하게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방식은 여기서는 풀 수는 없고요. 자,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9c 제곱은 4b 제곱이죠? 어때요? 이것도 이제 다 그 꼬리물기로 결국 얘가 최소가 나오는 상황이랑 세 개가 같은 컨디션에서 최소가 나온다는 상황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였으면 이런 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논리력 저걸로 논리 비합으로 점수 깎아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최소값 6 맞고요. 딴지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분모에 이제 i가 있으면 뭘 해줘야 된다? 켤레를 위아래로 곱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x 플러스 i를 위아래로 이제 곱해줘 볼게요. 여기는 제곱이 되겠네. 자, 그럼 이 식을 좀 정리해 볼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에 자,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i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우리가 실수보수부를 이렇게 분리법칙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는 x제곱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b는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1, 2x 이렇게 정리가 돼서 조금씩이 더럽지만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곱 더하기 자, 요거의 제곱, 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요거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은 2인지를 보면 되죠? 근데 요거 x4승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2x제곱 그러면 이거 곱셈공식 스위칭 보이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서 분모 분자가 똑같네요. 그래서 1이 나오지 2가 아니라는 거에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 이름만 맞게 되고 다음 문제. 전체 집합이 있고 구의 약수 Q, 제외 집합을 Q. 원천화해법으로 정리해 볼까요? 자, U는 18의 약수니까 1, 18, 그 다음에 2, 9, 그 다음에 3, 3, 6,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는 9의 약수니까 1, 3, 9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Q하고 R은 다음 조건을 만져주신다. 그래서 그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해서 최대 최소로 구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원소의 합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것도 난이도 이제 3 정도 상 이상 되는 문제고요. 추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Q는 납피기면 필요 조건이다. 아까 말했듯이 필요 조건은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납피를 먼저 써줄까? 납피의 진리집합은 139를 제껴준 2618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납피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Q라는 녀석이 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Q라는 녀석을 추론해서 보면 얘를 갖고 있고 나머지를 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런 상황. 일단 두 번째 나 조건.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그래서 R은 P를 다 가져야 돼요. 1, 3, 9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해서. 근데 얘하고 다르게 이제 이런 말이 추가가 됐네. 얘가 이제 가하고 좀 다르죠. 충분 조건은 아니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여기가 안 나와도 괜찮았었어. 근데 얘는 안 나와서 둘이 맞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있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빨간색이 특별한 거예요. 저것 때문에 이제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Q하고 R은 모두 지인 부분집합이다. 지인 부분집합은 같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부분집합인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전체는 이제 6개인데 얘는 6개 되면 안 돼 이라는 뜻이야. 최대 5개, 최대 5개라는 뜻이야. 오케이. 다 읽었어요. 자, 그러면은 얘하고 둘의 교집합의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는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전체 집합이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합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18부터 교집합이 영입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18이 영입되기 위해서 여기다가 18을 가져오면 교집합 완성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겹치는 게 없는 서로서고. 오케이. 그럼 이거 최대한 교집합 많이 겹치면 좋죠. 왜냐면 큰 수부터 많이 겹쳐지면 계속 커지는 거니까 조금이나마. 그래서 9도 영입, 6도 영입, 2도 있네요. 그러니까 2도 여기다가 영입. 그럼 계속 다 영입하나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5개 지인 부분 집합이란 다조건의 충돌이 생기죠. 여기서는 야 멈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이 이제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33이 이제 맥스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난이도가 이제 중이에요. 파란색으로 이제 민을 다뤄볼 건데, 자, 이번에는 당연히 작은 것부터 채워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1이 교집합이 되기 위해서
1 이렇게 썼어요. 작은 거 볼 테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은 것도 한 개로 끝나는 게 유리하지 여러 개가 쌓이면은 그것도 또 좀 더 커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가장 작은 걸 도모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1을 썼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야, 여기 한 개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왜 안 채워줘? 이런 말이 생기죠. 가장 작은 걸 챙기려고 1을 썼더니 알겠어 채워줄게. 2 채워줬어요. 아, 그리고 이제 답을 3 줬고 거기 몇 점이냐? 30이 없어서 이게 이제 함정이 안 걸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나 처음에 그렇게 실수했는데 저기 보기가 없어서. 자,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최소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아까 최대가 나올 때는 큰 수부터 많이 있어야 됐었어. 근데 최소가 나오기 위한 요건은 작은 수부터 적게 있어야 되니까 둘 중에는 하나도 내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내치는 게 유리하다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해봐야 돼. 실수해보면서 그래서 이게 틀리는구나 이렇게 매를 맞아봐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껴주세요. 얘는 제껴줘도 괜찮잖아.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저 최대에서 내가 보는 거 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 최대가 될 수 있는 게 18 영입, 9 영입, 6 영입, 3 영입까지 되네요. 36이네요. 그러면은 저거 빼면은 답이 1번이 되고, 만약에 이거 3이라고 했으면 함정으로 33이 있었으면은 좀 걸릴 수도 있었을 것 같고. 16번이 아까 말했던 윤환형의 역수 형태가 나오는 그 문제야. 최소라는 키워드도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한번 최소라는 최소값이라는 단원을 배우는 걸 잠깐 정리해봤잖아. 그래서 그 리스트를 떠올리시면 이거 봤을 때 공포감이 좀 더 줄어드실 거예요. 자, B 일단 나를 B는 자리 바꿀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X축에 대한 대칭인 C는 Y의 부호가 반대. 이렇게. 그다음에 선분 BC의 점 P에 대해서 오케이. P와 직선 사이 거리. 이거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사람에 대해서. 자, 5,1이라는 요점이 있었는데요. 이게 A였어. 그 다음에 C는 이제 여기가 C야. 5,-1. 그 다음에 B가 1,5. B가 1,5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은 구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말이죠. P가 BC 위에 움직이는 거네. 그러니까 BC 위에 P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나 그냥 찍어볼게. 정말 힘드시죠? 그래서 AC 사이의 거리를 B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수직거리. 그러니까 AC가 지금 직선이니까 이렇게 연장선 그어서 이 노란색의 거리를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B 사이의 거리를 AC 사이의 거리를 AC 사이의 거리를 B라고 하고 AB 사이의 거리를 A라고 하네. 자, 이런 상황이야. 그림에 다 나타냈어요. 자, 저거의 최소값은 그러니까 P가 동점이니까 여러 가지 값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상수인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은 P를 내가 표현해줘야 되죠. BC, 직선 BC니까 L 직선 BC 요거를 직선의 방정식을 써주게 되면은 4만큼 증가했을 때 6만큼 감소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1,5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야, BC가. 자, P는 이미 T점이라고 했을 때, 자, P는 T, 2분의 3, 자, T에,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2분의 13. 자, 조금 이렇게 쓰는 게 낯설지만, 이렇게 쓰기도 하는구나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네. 이미의 점 T를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자, A는 요 X좌표의 차이기 때문에, 이 A는 어떻게 되냐면요. X좌표 5에서 이거 X좌표인 T를 뺀 5 빼기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요, 요거 y좌표니까 2라는 상수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B는요, 저거 거리 구하면 되고, PC, 저거는 AC 사이의 거리, A, 그 다음에 AC, 이건 2, AC 사이 거리 2. P와 AC 사이의 거리, 미안해. 그러면은 P와 AC 사이의 거리, 요거가 잠깐만요. P와 AC 사이의 거리, 요게 P가 맞는데. 그러니까 P와 AB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잠깐만 그 쪽에 수정을 하면 일단 P는 이렇게 쓴 거 맞아요. 저거는 보존하고. 자, 그러면 B가 O-T, 그 다음에 P 구했고, 조금 복잡하지만, 자, 저거 직선 BA가 어떻게 되냐면 4만큼 증가했을 때 4만큼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할게? 기울기 알았어. 1 대입했을 때 5가 나오게끔 세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A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직선이니까 루트 2분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 좀 그냥 비호감이긴 한데 그 두 개 더하면은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T 더하기 2분의 3 13 더하기 6 이렇게 되게 되고요. 빼기 6. 맞아. 나 풀 때도 그렇게 실수했는데. 이거 지금 실수 반복돼요. 이거 2분의 1이고, 맞아? 2분의 1이고, 위아래 2 곱해주면은 이렇게. 자, 그러면 2 루트 2,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절대값인데, t가 움직이는 영역을 보면 1보다 크고 5보다 작으니까, 얘가 안에가 음수죠. 그래서 t-1의 2 루트 2 이렇게 a가 결정이 돼요. 자, 이제 대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a가 저 때문에 번분수니까 t-1에 여기 2 루트 2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ab의 길이가 4 루트 2였죠. 그래서 4 루트 2니까 8이니까 여기 16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자리 비켜 16. 자, AC는 길이가 2였고요. 자, B는 저기 5-t였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계산 문제만 남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내가 미리 언급했던 뭐가 나왔어? 얘하고 각자 문자를 품고 있지만 더하면 상수가 되는 형태죠. 윤환형인데 이 녀석아 너 분자에 있었으면은 내가 그냥 아주 그냥 확 풀고 넘어갔을 텐데 분모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스킬을 알려줬죠. 윤환형은 이제 더해서 상수가 나오는 문자를 끼고 있는 두 녀석인데 걔네가 분모에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더한 게 상수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t-1 더하기 5-t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마음대로 식을 내가 생성해. 그러니까 내가 4를 마음대로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4분의 1을 이렇게 해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다 왔어요. 자,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하면은 2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16이에요. 그래서 18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2 곱하기 5-t분의 t-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16에 t-1분의 5-t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식은 더럽지만 이렇게 역수 형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앞에 4분의 1 있던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산술기하 적용이 가능하다. 자, 얘를 갖고 산술기하를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산술기하가 곱하면은 32죠. 2 루트 32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최소값이 2 루트 3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에 18 더하기 2 루트 32가 되는 거니까 좀 약분할 거 약분해 줄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2분의 9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여기 16 곱하기 2니까 16이 4로 나가니까 여기 8이니까 2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돼서 답이 저기 3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 난이도 이제 최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최상인 이유는 저렇게 윤활형이라는 요소, 그리고 그래프로 사람을 자꾸 고생을 시켜 이것저것 자꾸 구하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많이 구해야 되고, 그래서 계산의 복잡도나 좀 독특한 저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확실히 고도화되어 있죠. 금방 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뒤에 산업화 쉬기 때문에 다시 갔네. 마무리 가능 충분합니다. 그래서 수학하라는 범주에서 우리가 다른 소스의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이제 그렇게 곱씹는 거예요. 야, 누나는 또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자, 이거는 이제 평행 대칭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빌드업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저거를 다 연결해서 이런 도형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 도형의 방정식을 보통은 fx, y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너 헷갈리라고 요거라고 표현을 했고, 그거를 이런 걸로 변화시키겠대요. 이런 걸로. 그래서 그러면은 평행 대칭, 쉽게 말해서 평행 대칭 이동을 어떻게든 이제 하고 나서 그때 뭐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는 그 문제로 요약이 되는데, 자, 첫 번째 태스크가 이거 1번 표시를 할게요. 평행 대칭 이동. 근데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이게 원래는 이제 x, y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이걸 보고도 그래 간단히 평행 대칭 이동이 어떻게 됐구나. 그래서 로그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학원에서 나오는 로그 말고 이렇게 활동 로그 할 때 그러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그 로그 있죠. 그 로그를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습 하나만 해볼게. 이거 중요한 거라서. fx, y였던 녀석이 요거.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하는 좀 별개예요. 그냥 빌드업이에요. 자, 얘가 이렇게 변했을 때 도형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 판단의 그냥 정석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걸 보고 이거 보고서 어떻게 이동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그 정석적인 방법, 일단은 보통은 대칭 이동을 먼저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편한데, 여기가 마이너스 x하고 y죠. 그래서 내가 f1번 로그 1번 fxy를 f-x, y로 바꿔줄게요. 무슨 행동을 한 겁니까? y축 대칭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f-x, y를, 자, 여러분들이 직접 풀이 쓰실 때 이건 굳이 다 이렇게 안 써도 돼요. 난 설명을 해서 쓰는 거야. 자, 여기 4-x가 되려면 x-4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y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한 이 행동은 무슨 행동을 한 겁니까? 자, 평행이동 이렇게 요약해서 쓸게요. 평행이동을 한 건데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로그에 맞게끔 그래프를 옮겨주시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하고 나서 y축 대칭을 하는 거랑 대칭이동을 하고 나서 평행이동을 하는 거랑 다른 행동이야. 그래서 y축 대칭을 하신 다음에 이 평행이동을 하는 방향, 그게 이제 이걸 보고서 식을 파악하는 방법이거든. 거꾸로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표현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제 고난이도 문제가 그 교과서적에서 난이도 중상이나 상중 되는 문제가, 이 식을 보고서 평행이동에서 그림 맞는 것을 보려는 그런 수학상 문제가 있었고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옮겨졌는데 이 과정에 녹아져 있는 식은? 하고 묻는 게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림도 이 그림이 이걸로 가려면
이거 하고 이거 가야겠네라는 그거를 이걸 다시 옮겨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좀 불입을 하고요. 이 문제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간 fxy로 주지 않고 저렇게 나왔을 때는 치환해버리시면 사실 되거든. 얘를 라지 x로 치환하고 얘를 라지 y로 치환하시면은 스몰 x는 4- 라지 x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스몰 y는 라지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얘가 그 뭘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 x, 스몰 x 대신에 4-x 대입하면은 2- 라지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지 y 마이너스 라지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분석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저렇게 막 애매하게 이상한 걸로 시작해갖고 사람 혼란시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얘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x에 먼저 마이너스를 붙여서 y축 대칭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x-2를 대입하니까 평행 이동이 일어났어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 플러스 3만큼. 이 순서로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그림에서 내가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 자,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림을 위치를 이렇게. 자, 그럼 다른 좀 튀는 색깔로 이렇게. 자, y축 대칭이 일어난 다음에 2,3 y축 대칭은 일단 요렇게로 일어났겠죠. 그 다음에 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그러면은 여기가 0이니까 3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밑에 턱이. 그 다음에 오른쪽 이게 2만큼 이동하니까 여기까지 이동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길이가 3이니까 길이가 3이니까 요렇게 말이죠.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 좌표가 2,3이고요.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3분의 1 올라간 4.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냐? P에 5P의 길이. 자, 원점에서 P까지 연결해서 기울기 최대 최소 구하는 건데,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노란색 블럭 위로 돌아다니는 점 중에서 이렇게 그어졌을 때, 그리고 여기를 그려야겠구나. 이렇게 그어졌을 때가 기울기가 가장 작고 크지 않겠어? 그거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은 길이가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3 이렇게. 그래서 y는 mx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mx에서 2,3을 대입할 때, 그러면 그때 m은 2분의 3 그게 최대고, 마이너스 1,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 요게 최소. 그래서 그 두 개 합은 6분의 마이너스 2, 9. 그림을 잠깐 뭔가 저 잘못한 것 같아. 일단 논리는 이게 맞는데 이 평행 이동 정보가 맞는지 좀 검토를 해볼게요. 자, x의 마이너스니까 y축 대칭 먼저 한 거 맞고요. 자, x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하셔야 2-x x 플러스 4.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해서 플러스 x 만든 다음에 요거 만들려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6이니까 x축 방향 어쩐지 그림이 좀 위치가 이상하더라. 평이 6이고요. 그 다음에 y는 여기서 올라가려면 y-3을 대입하는 거니까 요건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잘못돼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해보고 y 대칭, 그 다음에 평행이동 6, 4 이렇게. 나머지 논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 지우고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 자, 저 식에서 뽑아낸 로직대로 그림을 여기다 그려주면요.
자, y축 대칭 이동을 해서 일단 요렇게 왔어요. 일단 평이동 6.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인데 여기까지 가야 6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돼요. 근데 위로 3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0이 3만큼 가는 거니까 여기보다 한 칸 위인 여기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최소, 여기가 이제 최대가 되는 거니까 저기를 구해보죠. 자, 0,0이었던 녀석이 그 원점이었던 녀석의 특징, 우리 이차함수의 꼭지점도 그렇고 평행이동 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1이었던 녀석인데 점의 평행이동이 3,4 요렇게 잠깐만요. 3,4 오케이. 자, 원점에서 직선이니까 요거고요. 자, 6,3을 지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 요렇게 최대. 6,3이니까 2분의 1이고요. 자, 3,4 3분의 4 그래갖고 거의 합은 6분의 3 더하기 8이니까 6분의 10이 돼서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림만 좀 잘 그렸었고, 18번부터 쉬어서 이제 초 스피드입니다. 그 벤 다이어그램을 제외하고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이거를 정리를 하래. 자, 연산 법칙에서 등모로 가는 법칙이 있고 분배 법칙도 있고 그러죠. 18번은 난이도가 중하 정도 되겠습니다. 자, 얘가 1로 변한대. 그러면은 뭐 한 큐에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바꾸고요. 우리 그것도 써보는 시간 한번 가질 거예요. 내가 차집합 부분 집합을 저기 집합의 연산 5가지로 표현해봐라 하면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빨리 해볼까? 그러니까 요 관계를 표현하는 그 5개가 개념원리에 나와 있어요. 합집합을 했을 때 큰 놈으로 흡수된다. 교집합을 했을 때 작은 놈으로 흡수된다. 그 다음에 작은 놈은 식민지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순수한 영역이 없다. 그 다음에 그 두 개 만약에 여집합을 하게 되면 반전이 된다. 그러니까 반전을 일으키면은 없는 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작은 여자들이 작은 여집합 여자들이 합쳐서 큰 사람이 돼서 전체를 이루었다. 이렇게. 그 다음 차집합을 표현하는 거는 A 교 B가 A 교 B. 그 다음에 그 본질적인 집합에서의 차집합의 의미.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이거 좀 생소할 수 있는 거, 합집합을 한 다음에 반대 걸 빼주면 순수 A가 나온다라는 거. 이거 마는 여집합을 하게 되면 빼기 순서가 바뀐다라는 사실. 이게 구구단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들. 다 개념원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개념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똑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A 교집합, C 여집합. 자, 내가 뭐라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뭘 볼 수 있냐, 이렇게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 좀 생소할 거야, 그죠? 교집합을 묶어주면은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여집합이 되게 많네요. 등모간의 법칙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뒤집어 줄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증명이 끝났죠? 네, 이렇게 하는. 그래서 분배 법칙, 등모간의 법칙 이렇게 이 순서를 쓰면은 끝나는 문제였고, 그다음 명제. 아까 뭐 명제 부정에 대해서 했었죠. 근데 막 저런 게 부딪힌단 말이야. 명제, 부정, 역, 그 다음에 2는 교육학에 빠졌고, 대우. 저거는 이제 P면 Q이다 해서, 그러니까 둘 다 조건이고 조건이야. 그리고 이제 조건이 가정이라는 포지션에 취직을 한 거야. 결론이라는 포지션에 취직을 한 거야. 가정과 결론의 그 자리를 바꾸는 행위를 역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명제니까 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교육과정 외로서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우셔갖고 좀 쉬운 말로 바꾸면은 한국인들은 A형이다라는 말은 사실상 모든 한국인들은 A형이다라는 말을 자동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공식에 맞게 어떤 한국인은 A형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 설명이 또 대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한국인이 A형이 아닌 한국인이지만 A형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거. 자, 대우는 이제 역과 부정을 같이 하는 거죠. 부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부정만 붙이는 거에 원래 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교과정에 빠져가고 하는 게. 그래서 대우는 원명제와 참거짓을 함께 하죠. 이게 대우거든.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될 때 이게 사실 그 대우거든요. 대우. 뒤집어서. 그쵸? 뒤집으면 커진다. 자, 어쨌든 답을 채우고 넘어가보자. 자, 역에 대해서 진술하시오. 자, x가 b가 아니고 마이너스 6b가 아니면 요거 이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자, 대우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자, b 또는 이고가 n되니까 또는으로 바뀌고요. x가 마이너스 6b 이면 여기 등호 이퀄 0으로 같이 바꿔주면 돼요. 자, 대우가 참일 때 대우가 참이라는 거는 원명대도 참이라는 거고 어쨌든 대우가 좀 더 보기 좋죠. 그럼 어떨 때 대우로 이용한 간접 증명법을 쓰느냐? 이거 아니다. 그 장필 쪽 여기 영상 중에서 제가 이번 기차 여행을 생각 여러분들 분야에 불이익힌 게 아닌 게 아니라 죄송스러운 마음이 아닌 게 헷갈리잖아. 아니라는 말이 들어가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니라는 말이 많이 있는 것보다 그냥 요거 쓰시면 돼요. 그냥 다 쓰면 됩니다. 이게 깔끔하죠. 요거. 그래서 이건 이제 무슨 말이야? X가 B일 때도 성립할 수도 있고 6B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고 그런 말이죠. 명제가 참일 때 참이니까 B를 대입하면은 자 요게 성립 B면 근데 이제 또는이니까 얘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말 두 상수의 A, B 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B를 대입했을 때 3B의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A가 0이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조금 계산이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의 두근이라는 거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맞겠죠. 두 근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5B인데 그게 마이너스 10이다. 따라서 B는 2다. 그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6B 제곱인데 그게 A다. B가 됐으니까 A는 마이너스 24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가 마지막 문제도 참 할 말이 많아요. 많은 것까지 아니고 이게 마지막 문제가 이 중노 기출이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해설이 돌고 해설 강의가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좀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저벌린 건데 일단 이런 도형 문제를 다룰 때 분명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가 여기 좌표계를 부여하는 거거든. 0,0. 그러면 지금 상황에 여기가 A라고 조건을 주어져 있고 한 변이 이제 O라고 주어져 있어. 그래서 뭐 적당히 B 다시가 이제 A,5고 여기가 5,0이어서 두 개 사이의 중점 L이라는 직선은 두 개 사이의 중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기울기가 수직행. 그래서 여기 사이 기울기를 이제 A에 관한 식을 표현해서 그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해서 L을 되게 복잡한 A와 관련된 식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진짜 더럽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문자가 섞였을 때 그렇게 좌표계를 여기다가 이입을 하시면요 식이 복잡해지는 게 불가피해요. 근데 좀 복잡한데도 풀릴 수도 있어. 근데요 이거 풀이가 사실 여기 원래 답밖에 안 나왔는데 풀이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이 풀이가 지금 그거를 사용한 거거든.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요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논리는 다 맞는데 계산이 복잡해서 실전에서 과연 이게 쓸 수 있을까 효용성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이 문제가 만약에 그런 방식의 풀이밖에 없다면
수학은 절대로 그냥 계산을 고생시키기 위한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대학만 가더라도 그런 프로그램 계산기가 많기 때문에 수학의 목적은 인간이 복잡한 계산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냥 변의 길이로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빌드업 개념이 하나가 필요해요. 자, 빌드업 개념. 여러분,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여기가 2x 플러스 3 이런 직선이고 여기 점의 좌표가 저기 3을 대입했을 때 9가 나오니까 여기 한 2가 나온다고. 자, 이 선 대칭인 요 대칭 이동점 A 다시를 어떻게 구하나요? 선생님 저 알아요. 이걸 A, B로 놓고 중점이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묶어서 나와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최적화 방법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가 수직이잖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울기를 안다라는 건 삼각비를 안다라는 거랑 다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기울기가 2라고 이게 기울기 2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1, 2라는 거죠. 그럼 여기의 비율은 루트 5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그 세뇌 당하세요. 기울기를 알면 그냥 삼각비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비율까지만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 거리를 알게 되면 그 삼각 비율뿐만 아니라 실제 길이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기울기 알면 그냥 어차피 보여줄 거니까 기대 받아주세요. 기울기 알면 그냥 삼각비 아는 거예요. 그다음 그 중에서 한 변의 길이라도 알면 비례상수까지 겟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여줄게. 자, 기울기가 2죠. 그럼 수직인 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 비율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비율이 1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근데 여기가 당연히 중점이니까 또 반으로 나눠지잖아. 그래서 이게 보통 거리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걸로 좀 간단히, 그러니까 이 논리가 여기서 쓰여요. 자, 길이가 2대1이다. 그래서 여기가 2t, 여기가 t라고 두면 a라는 녀석은 얘를 이렇게 점의 평행 이동을 하는 거거든. 저 비례상수 t만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하면 루트 5분의 3 대입하면은 6, 9, 7 요건데, 그러니까 이게 루트 5분의 7이란 말이야. 이 녀석이 가진 비율은 루트 5거든요. 자, 잘 보세요. 루트 5짜리가 이것도 비례식인 건데, 자, 이거 중학교 버전. 여러분 3대 5인데 비율 3인 애가 예를 들어 321대 5는 몇인 거 어떻게 계산해요? 초등학교 때처럼 이렇게 내항해고 외항해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봐봐. 320이 가진 3이라는 비율을 취소시키고 구하고자 하는 5라는 비율을 곱하면 바로 나오거든? 이것도 나중에 또 보여줄게. 중학생 초등학교 하는 건데, 잘 보세요. 저기 루트 5라는 녀석이 지금 실제 거리가 이거의 2배니까 루트 5라는 녀석이 실제 이 길이 갖고 있단 말이야. 걔가 가지고 있는 비율을 취소시키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비율을 곱하게 되면 5분의 28, 이게 5분의 28이에요. 그럼 이건 절반이니까 5분의 14죠. 이거만큼 평행 이동하면 바로 나와요. 이게 분명히 더 빠른 순간이 존재합니다. 다른 조건이라도 주어지게 되면. 자, 그래서 점의 선대칭. 자, 이거의 제목을 붙일게요. 점의 선대칭을 기울기, 삼각비, 길이 비례상수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나중에 프린트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어차피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꼭 해설과 내가 풀어주는 것과 비교해 보길 바래. 그래서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5-A죠. 지금 B 길이를 표시하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접는 거가 접어 올리는 행위는 데칼코마니를 찍는 행위, 즉 3대칭을 접는다라고 의미를 하거든요. 여기가 X면 여기가 X고 여기가 5-X지.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돼? X에다 5를 대입해서 좌표 구하고 막 엄청 헬게이트 오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X를 A로 구하면 되는 거잖아. 피타고라스 쓰면은 그냥 바로 끝나거든요. 5-X의 제곱이 X제곱이다 해갖고 X에 대하여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 x제곱은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이퀄 0. 여기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이거를 x에 대해 정리해 주시면은 그 넘겨서 1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따라서 x는 그 10분의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 이게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관건인데 얘를 이용하네. 얘를 이용하래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지금 내가 표현한 그 x가 요 길이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여기 이제 m이라는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 m과 ab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좌표계를 잠깐만 아이디어를 빌릴게요. 이 좌표계의 y 값이죠. 그러니까 m이 지금 f하고 b2의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m의 x좌표는 얘하고 얘 x좌표의 중간값이 될 거고 m의 이 y 값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중간값이 되겠죠. 중점을 구하는 공식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나누기 2하면 이 길이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왜요? 진짜? 이렇게 되는데 그 좌표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점의 특성상 그쵸? 됐죠? 이거하고 이거 y좌표 이거의 y좌표는 이 길이니까 그렇게 나오게 돼요. 아 그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요건 아까 보였는데 얘는 뭐예요? 결국 좌표 써야 되지 않나요? 거기서 아까 그 빌드업한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자 지금 요거의 그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기울기 오브 그 EF가 여러분 이게 5고 저게 나오게 돼요. 이걸로 이제 풀렸거든요. 5고 저게 나오게 돼요. 여기를 내가 X라고 적어야 되나? 지금 A, B 사이의 거리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내가 요거 F죠. F의 Y 값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2의 y 값이죠. 일단 계략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2번에서 구해야 되는 거는 f의 y하고 2의 y의 나누기 2한 값을 구하면은 그 최소값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자, 근데 이 f의 y를 지금 당장 깔끔하게 구하지 못하는 게 이제 봉착된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그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이걸 뜯어서 이렇게 와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여기가 m이고요. 자, 여기는 길이가 5죠. 실제 길이가 5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2y에서 fy를 뺀 거거든요. 2y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여기가 저거 기울기 저 L의 기울기 잠깐만요. L의 기울기 이용하는 건데 기울기가 5분의 a 마이너스 5 그 기울기를 구할 때만큼은 저기 잠깐 그 좌표계를 그 부분 도입을 한다는 거니까 이거를 맞아. 오케이. 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좌표계로 A부터 Z까지 풀면 그 계산이 이제 해계지가 오픈이 되는데, 일단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그 좌표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면은, 그러니까 이 B가 A,5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5,0이잖아요. 기울기가 A-5분의 5거든? 이 수직인 기울기가? 그러면은 이 L의 기울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저 곱해서 저게 되니까 5분의 5-A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5분의 5-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직선 L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가 5분의 5-A이기 때문에 얘가 오면 얘가 5-A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좌표를 풀면 x에다가 0 대입해서 뭐 AF 구하셔야 되고 막 그렇게 복잡하게 가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기 싫으실 거야.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구하게 됐고, 근데 내가 EY를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EY에서,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FY가 어떻게 되냐면요. FY가 EY인 10분의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에서 얘를 넘겨서 빼준 것, 즉 A 플러스 A 마이너스 5를 해준 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10분의 A 제곱, A 사라지고 이거 다 사라지면 요거만 남게 되죠. 이게 FY입니다. 자, 그럼 이제 P단위를 가볼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지금 어디냐? 자, FY 알게 됐고요. 자, 이거 나 표시. 그 다음에 아까 EY가 알게 됐죠. 근데 그거 더한 거에 나누기 2였죠. 다 풀고 정리할게요. 자, 그럼 더해서 나누기 2 해볼게. 10분의 2A 10분의 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A고요. 여기 2분의 5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이제 M의 Y 값이 되는 거예요. 그 A에 관한 있으시니까 계산하면 되는 건데, MY가 2분의 3, 2분의 15. 이거 계산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잠깐만. 이거는 여러분들 딴거같이 내가 빨리 다시 해볼게. 그러니까 계산이 지금 좀 잘못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식은 로직은 똑같아. 자, 그러면 요거, 자, 끝났어요. 마지막 줄 10분의 1로 묶으면은 요거 15죠. 15 A-2분의 15의 제곱 빼기 4분의 225인데 40분의 225 플러스 이거 20 곱해주면은 300. 그래서 40분의 75, 이걸 기하분수로 만들면 58, 15, 8분의 15가 이제 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계산 실수만 좀 바로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설명 여기까지 하고 20분이 지났네. 여기 내가 이거 계산만 따로 보정해 줄게요. 저 식이 좀 이렇게 잘못 나왔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계산만 보정해 주면 되고. 자.